뜻밖에도 유가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하루였습니다. 연휴 전 마지막 날 증시 상황 먼저 진단하고 가겠습니다.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장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증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명절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인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이 마감까지 그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오늘 양시장 상승을 이끈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유가였습니다. 이 간밤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락하면서 지난 1월 11일 이후 최저치였던 이 81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유 최대 수요국 중 하나인 중국이 코로나19로 도시를 봉쇄하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한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증시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의 이 커플링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국제유가와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이 점이 연휴를 앞둔 우리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국채금리 하락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마지막은 환율입니다. 연일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이 이 간밤 달러 약세 여파에 8.7원 급락세로 개장을 했는데요. 장중 낙폭을 줄이고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외환 당국으로 추정되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결국 3.4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가 있다죠? 맞습니다. 이 연휴 기간 투자들이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두 내용은 잠시 뒤 고웨스트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 세 번째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부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변수가 많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이 10월 감산 결정이 변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 5일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 하루 이 원유 생산량을 이달에 비해서 10만 배럴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국제유가는 3%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불과 이틀 만에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연장으로 이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우리 시장은 국제유가 등락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비용 증가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이 국제유가인 만큼 향후 유가가 계속해서 우하향한다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앞으로 나타날 조짐이기 때문에 네. 이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유가의 방향성이 하락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가스 공급 중단을 연기하자 이 G7은 이달 초에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도매 가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상한선을 두는 석유 가격 상한제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석유 가격 상한제는 특정 가격 이하의 러시아산 원유에만 해상 운송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석유 가격 이 상한제에 동참하는 유럽 국가에 대해서 에너지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맞대응을 했는데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내일 열리는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이 가격 상한제 도입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치솟은 전기료로 큰 매출을 기록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이익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제한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가 주도하는 이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가 즉각 대응하면서 이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국제유가가 또 한 번 출렁일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내일 예정된 이 EU 에너지 장관 회의 결과와 국제유가 천연가스 흐름을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지금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네. 지금 서학개미들이 좀 참고할 만한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증권업계가 연휴 기간 서학개미들을 위한 별도 인력을 배치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연휴가 새로운 서학개미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밤 예정된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로 인해 휴장하지만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선 연휴 기간 해외 주식 거래량이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서학개미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삼성증권은 야간 거래는 물론 연휴에도 평소처럼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은 연휴 기간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해외 주식 야간 데스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원화 주문 서비스도 그대로 운영해 별도의 환전 신청 없이 미국과 중국, 홍콩, 일본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해외 주식은 물론 해외 파생과 차액 결제 거래 데스크를 24시간 열어둘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이 24시간 해외 주식 데스크를 운영해 서학개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상반기 해외 주식 브로커리지 수익 급감을 경험한 증권가. 국내 증시가 휴장하는 만큼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잡기 위한 증권사의 경쟁은 추석 연휴에도 이어집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